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제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서울 편입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좀 조용합니다. 선거가 지나서 조용해지는 걸까요? 하여튼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김포 하면은 생각나는 게 김포 한강 신도시죠. 이렇게 한강변으로 해가지고 아령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는 50만 명 육박한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걸맞는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김포에는 제가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철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포 골드라인 일양 열차고요. 여전히 압사 위험이 있다, 지옥철이다, 서로 얼굴이 닿는다, 탑승객들이 호소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죠. 일양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아니 김포공항까지 이동을 합니다. 짜잔, 한강 신도시 입주할 때 아직 이 골드라인이 개통 안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개통하고 났더니 엄청난 혼잡, 실망스러운 크기, 김포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곳은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다시 5호선이나 9호선으로 환승을 해야지 마곡이나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김포 장기에서 여의도까지 탑승 시간만 47분이고요. 환승, 혼잡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체력적인 소모 등등을 포함하면은 정말 힘든 출퇴근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 한강 신도시에 좀 희망적인 소식,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 빈 공간에 콤팩트 시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2 콤팩트 시티고요. 2033년까지 46,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 GTX 연계 등 광역 교통 확충. 위치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령 모양 신도시의 이 낀 쪽 땅이죠. 계획을 보면 2033년이 돼야지 사업 준공이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교통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교통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TX D 노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입니다. GTX D든 지하철 5호선이든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데요. 이 두 가지 노선이 왜 황금 노선이냐? GTX D 같은 경우에는 김포 장기역을 출발하고요. 사당, 강남, 삼성, 잠실 등 강남 핵심 테헤란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의 고속철 버전, 황금 오브 황금 노선이 GTX D 노선입니다. 이게 장기역으로 도착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강남이 멀지만 속도가 빠른 GTX 광역 고속철도죠. 고속철로 움직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GTX D 호재를 직결로 받는 게 김포 장기역 쪽입니다. 콤팩트 신도시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역에서 연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한강 신도시 입장에서는 기존 골드라인에 장기역 GTX가 들어오면 장기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장기역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김포 한강선, 사전 타당성 용역이 이 역을 환승역으로 설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지하철 5호선은 종착역이 방화역입니다. 근데 방화역에서 이게 연장이 돼서 김포 풍무 쪽을 지나서 인천 검단 신도시를 통과합니다. 이 통과한 것이 골드라인과 크로스되는 부분, 확대해서 볼까요? 김포 장기역 쪽으로 5호선도 연장이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땅땅 무슨 땅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개통하고 언제 타죠? 내가 죽기 전엔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개통을 해야지만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타 들어가고 예타 통과하고 사업이 시작되고 착공하고 정도까지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착공한다는 거 삽 뜨는 거예요. 삽 뜨는 단계까지만 해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 동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GTX가 들어올 예정인 운정 신도시라던가 일산, 광운대 쪽 9호선 연장 삽 떴을 때 이런 곳들이 다 삽 뜨는 거, 착공하는 걸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잖아요. 물론 GTX 아직 B, C 노선도 정식으로 착공은 안 했는데 조만간 착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D 노선. 그리고 콤팩트 시티를 하려면 반드시 교통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경전철 미어 터지는데 인구만 더 유입시킨다?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장기역은 제가 내일도 임장을 또 갈 건데 장기역 주변으로는 상가주택이 있고요. 장기역 아래쪽으로 제일 좋은 땅은 휴먼시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LH죠. 그리고 장기역 가까운 쪽으로 중요한 건 뭐냐? 역세권.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입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지 분석, 역세권. 내가 사려는 집이 역세권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은 한 개 노선, 그것도 경전철이지만 여기에 5호선과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트리플 역세권. 서울 수도권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로 연결되는 5호선과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 D노선, 9호선, 5호선 환승이 되는 김포 골드라인, 이렇게 좋은 지하철 3개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이런 곳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잖아요. 개발 다 되고 좋아지고 개통하고 집값 다 오르고 나서 기웃기웃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미리 공부하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광고 잠깐 나가고 영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 무슨 땅 정규 강의를 런칭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강의 링크 달아놨으니까 꼭 강의 수강을 하시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커리큘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즘의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에 너무 늦춰져도 안 되고 트렌드보다 앞서가도 안 되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최근 정책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살 사람, 수요가 늘어날 지역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현장에 갔을 때 좋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는 법, 실전 임장할 때 법칙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집을 보러 갔을 때 주인이 살고 있느냐, 임차인이 살고 있느냐, 빈집이냐에 따라서 가격 조절할 수 있는 흥정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꿀 노하우인데 이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아파트를 살펴볼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살펴봤을 때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공인중개사와의 관계죠.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개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7챕터 가격 흥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저만의 가격을 깎는 노하우인데 이번 강의에서 다 가르쳐드립니다. 다른 수업 때 집중을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이 7챕터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돈을 수십만원, 수백만원, 아니 수천만원까지도 아껴줄 수 있는 정말 꿀 정보 노하우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강의 수강하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비싸게 빠르게 잘 파는 방법, 내 것부터 거래시키는 방법, 역전세를 피하는 방법, 정부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번 강의 때는 보너스 강의를 넣었는데요. 2025년 부동산 전망,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입주 물량, 대출 규제, 금리,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부동산 컨설턴트이자 작가, 유튜버이고요. 2권의 부동산 도서를 집필했고 매일경제, 매부리TV, 자이언트TV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부동산을 보는 시야도 넓어질 거고 실전 테크닉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고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 장기역 쪽을 보면은 주변으로 상가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5번 출구 앞쪽으로 해서 상가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2번 출구 앞쪽으로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요 상권을 끼고 있는 요 주변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단지 아파트로 청송마을 현대홈타운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2001년식 24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4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창마을 신영지웰 34평이 4억 8천대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고창마을 이지더원 4억 6천대 한강신도시 어울림 4억대 그리고 KCC 스위첸이 2011년 14년식이고요. 운유초등학교와 운유고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24평 단일 평형 아파트이고 여기는 24평인데 4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72명이 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고창마을 KCC 스위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도보 역세권이 될 수 있는가? 장기역에서
거리를 한번 재보면 서쪽 방향으로 쭉 쟀을 때 다음 사거리까지 도보 14분 949m가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큰 도로까지 나온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반경으로 쳤을 때 한 700m 정도? 요 안에 들어오는 곳들은 미래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아파트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내일도 임장을 갈 건데 라이브 영상을 켤 거니까 함께 해주실 분들은 함께 라이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기역에 도착을 해서 상권을 좀 둘러보고 도보로 역세권이 되는 아파트들을 다 둘러보려고 합니다. 고창마을 KCC는 왜 인기가 있는지도 한번 볼 거고, 단지는 작지만 초역세권이 되는 곳들, 그리고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상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 무슨 땅 구독해 주시고 생방송 알림이 오면은 다 참여 부탁드릴게요. 사실 GTX 노선은 장기역도 가지만 검단을 통과해서 계양으로 지나가잖아요. 검단과 김포 장기는 같은 호재를 받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에도 김포 풍무에서 검단을 지나서 장기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천 검단과 김포 한강신도시가 5호선의 호재를 같이 받아요. 검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김포 장기 쪽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 장기 쪽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단의 시세 흐름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가격 보셨겠지만 장기 쪽이 4억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검단은 7에서 8억대, 물론 신축이고 대장아파트 기준이긴 하지만 엄연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실인프라, 학군, 대형마트 등 실제 사는 정주 여건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곳은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김포 장기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땅땅 무슨 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